오늘은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 미국의 선생님들과 한국의 선생님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학교를 초중고를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그때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 대에 선생님들을 이제 저희가 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7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70년대 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 선생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을 할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을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선생님들은 똑똑하고 또 선생님이라는 그 직업 자체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그죠?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선생님을 한다는 것 때문에 스승이라는 그 개념이, 그 스승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스승. 굉장히 좋잖아요. 그 스승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선생님들 말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기본으로 한 그런 직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교대가 굉장히 파퓰러하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대를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 똑똑하다는 그 표현 말고 하여튼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죠? 똑똑하다는 의미가 학교 성적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꼭 저기 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이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요즘은 부모님들이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미리미리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아이 능력보다 부모님의 능력이 그거는 그거 하나도 어차피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가고 어떤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가 되고 학교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DNA 그 능력이 있고, 또 절반은 집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예. 전부 다, 왜냐하면 이제 제 학생들이 전부 다 선생이 되어 있거나 선생이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가를 설명을 할 때 그 아이들의 그 다양성을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래요. 태어나기도 자기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잘 태어난 아이들, 네이처. 그 다음에 집에 널처, 부모가 또 굉장히 양육을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두 개가 다 컨비네이션이 된 아이들은 굉장히 퍼펙트한 아이들이 있대요. 그 아이들 25%. 그 다음에 굉장히 네이처가 잘 태어났는데 널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이는 똑똑하게 태어났지만 가정 환경이 뭐 꼭 돈이 없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우면 아이가 나가서 이제 막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집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공부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막 관심은 있었어도 또 제대로 서포트를 못한, 아무튼 별로 이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양육의 환경이. 그러면 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잘 태어났지만 가정이 그러면 또 이거는 또 기대하는 게 조금 떨어지죠. 아이들의 그 상태가. 그다음에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어. 뭔가 살짝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아이가 살짝 그 이제 태어나가지고 인지 발달을 하고 이러는 단계에서 뭔가 살짝 뭐 유전자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가정 환경이, 양육이, 부모님이 굉장히 교육적이고 이 아이를 신경 쓰고 아이를 주위에서 보고 또 어린 나이에 벌써 아이가 이상한 거 뭔가 something wrong인 것 같을 때 부모가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제일 이제 안 된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별로 그렇게 막 똑똑하게 안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큰 관심이 없어. 그런 아이들은 이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스트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한국도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 있지만 미국에 특히나 이제 큰 도시에 그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사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도시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루 형용을 못할 정도로 범죄와 마약과 그다음에 뭐 총기와 이 어른들의 삶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가지 그룹의 아이들이 이제 러플리 다 막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교사들과 미국의 교사들의 차이는 한국은 일단은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처럼 어 다른 서양에 알려지기에는 교육적으로 잘 돼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되는 사람 그 교육대가 굉장히 튜이션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내는 뭐 육성회비인가 뭔가 있다 그러던데 그거는 진짜 뭐 다른 대학에 다니는 다른 과를 다니는 아이들에 비하면은 그죠? 그리고 전부 다 국립이고 국립이라는 의미가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친구들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로드 티처스 칼리지예요. 그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또 컴피티션이 높은 것도 또 당연해요. 그 옛날에는 이제 학교를 굉장히 집이 어려워서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이런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나 이렇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사회에서 이렇게 리스펙트가 되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저기 뭐야 티처스 칼리지를 많이 가죠.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대학의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엘리멘터리 스쿨이 초등학교가 그렇게 대학에서 등록금을 안 대줘요. 물론 자기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뭐 프레지던트 장학금, 그 대학 총장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플로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가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밖에서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이스쿨 아이들의 그 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처져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는데 한국의 선생님들은 직업이 좋아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고 그죠?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바쳐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내가 한번 임팩트 있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는 친구들 보다 제 생각에 아마 한 20% 정도 될까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한 80%의 친구들은 자기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또 잘하고 이러니까 뭐 선생님도 안정되고 좋은 것 같고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빡세지 않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신부감으로도 뭐 초등학교 교사가 넘버 원이었던 시절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파퓰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는데 미국의 교사들은 반대예요. 미국의 교사들은 일단은 너 왜 여기에 왔어? 왜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 대답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좋은 아이들하고 평생을 살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다 그래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I wanna make a change in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 말은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가는데 한 아이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커 나가는데 자기가 한 몫을 하고 싶어서. 그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이유는 없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미국에서 선생이라는 직업이 좋아가지고 선생님을 택한 선생들은 아마 그 돌아다니면서 티처스 칼리지에 가서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거의 첫 번째 대답은 거의 100%가 아이들이 좋아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부모들이 이제 14살까지는 아이들을 혼자 집에 못 두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엄마들도 여자들도 굉장히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베이비시터를 쓰는 거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이 베이비시터들이 이제 10대 아이들이 베이비시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14살이 넘은 아이들. 그러니까 14살부터 이제 첫 직업이 보통 이제 베이비시팅을 많이 해요. 여자아이들, 특히나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 베이비시팅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도 아이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예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alling in love in children이에요. children한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키워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사범대 그러니까 여기는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그래서 전부 다 K-12 에듀케이션을 한 대학에서 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교육대에서 이제 한국은 지금 초등학교는 교대를 가고 이제 일반 대학은 그 세컨더리잖아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되는 데인데 여기는 다 그냥 초등학교만 있는 프로그램 거의 없어요. 다 K-12지. 그래서 K-12 스쿨에 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유치원 교사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교사되는 과정이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모든 대학에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전교에서 좀 약간 그거 하게 얘기하면 꼴찌를 해도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학의 선택이 너무너무 많고 두 번째는 성적이 도저히 4년제 대학을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이제 제일 낮은 후진 대학이라도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이제 2년제 대학. 그죠? 전문대죠. 거길 가서 아이들이 거기는 이제 뭐 ACT, SAT 막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거길 가서 자기가 이제 4년제로 가려고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죠. 해가지고 학교 이제 성적을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처스 칼리지로 들어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출발점이 다르죠. 한국의 이제 선생님들과 미국의 선생님들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좋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교수로 교대나 사대의 교수로 해서 제가 거기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100%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듣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이야기 많이 이제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듣고 하고 커리큘럼도 배우고 또 이제 제가 또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사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교수들조차도 미국에서는 카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에 더군다나 티처를 트레이닝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3년의 티칭 경력이 있어야 돼. 풀타임 교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교사들의 교사예요. 그래서 티처 에듀케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클래스룸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 안 해보고 막 내가 딜레마도 겪어보고 학생들하고 고생도 해보고 이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들을 트레이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대학에서 교수들이 티처 티처 에듀케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네가 전공한 학문을 학문을 전달을 하지 예를 들어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교수하는지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세컨더리는 이제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내가 교수가 되는데 사범대를 들어간 거지 내가 지금 과학 내가 뭐 생물 이러는데 이 생물을 아이들한테 진짜 잘 가르치는 방법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이 미래 교사가 될 친구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다른 거를 다 그거 하고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그 마음 자세가
한국과 미국의 교사들은 일단 달라요. 그러면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건 누가 더 잘 가르치냐? 당연히 한국의 교사들이 잘 가르치죠. 왜냐하면 똑똑한 친구들이 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네가 성실했고 열심히 했고, 어른들 말도 보통 공부를 잘하거나 성실한 친구들은 보통 어른들 말도 잘 들어요. 왜냐면 어른들을 믿어. 트러스트를 해. 그래서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어른들 말을 안 듣는 아이들, 그야말로 삐져나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선생님이 훈계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교사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전교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공부를 못한 친구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학을 이제 조금 밑에 랭크에 있는 대학을 가면 되니까. 그리고 교사 되는 시험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위고사잖아요. 순위고사를 우리나라는 이제 교사 그 뭐죠? 어 자격증은 그냥 나오죠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교사 시험을 봐야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있는데, 한국은 그 모든 그 4년제 커리큘럼을 다 이수를 하면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취직이 되려면 순위고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도 순위고사라 그러나요? 제가 죄송해요. 제 때는 순위고사라 그랬는데, 여기 애들은 일단은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학교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광고 내서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취직이 되니까, 이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다르죠. 다르지만은 저는 이제 뭐를 봤냐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했었고, 제가 공립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사를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몇 년씩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교사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교사를 했고 미국에서도 교사를 했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봤어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된 사람들이 이게 교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조금 더 따뜻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좀 더 이해를 하고. 단지 이제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교사들은 이제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뒤처지는 아이들은 잘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 그 뒤처지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왜냐하면 살짝 이제 예를 들어서 IQ가 한 80, 뭐 70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속도가 늦잖아요. 그다음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사들이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가 가르치지만은 그 다양한 방법, 이분 특수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국의 교사들은 가르치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미국 교사들만큼 한국 교사들이 그 정도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까? 그건 아마 미국 교사들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사들은 대신에 아이들을 끌고 나가죠. 나가고, 이번 제가 특수학교에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특수학교에서. 여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우면은 거는, 어, 요즘 이제 한국이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bully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또래 집단에서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왕따라는 건 누구에게 찍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물론 이제 애들이 애들을 괴롭히고 뭐 때리고 싸우고, 우리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 때도 막 노는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애들을 괴롭히고 뒤에서 이제 그런 데를 제가 이제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 정확한 문화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다는 걸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그 뭐라 그러죠? 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어
많은 이 뉴스를 보면서 인제 그 기사를 읽고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과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훈육의 대상이면서 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아카데믹스를 가르치는 그 역할이 교사라고만 생각을 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갭이 많죠, 굉장히. 그죠? 중간에 갭이 많게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알고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은 무조건 가르치는 거고 사람이고 아이들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중간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또 제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양쪽 문화를 이제 경험한 사람으로서 많은 차이를 봐요. 한국과 미국.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아마 나올 텐데 그런 어떤 그 교사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저는 이제 교사들의 선생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